안녕하십니까. 안세열 대표 박인종 행사입니다. 오늘 187강은요 가업, 승계, 상속, 증여, 양도에 관련된 컨설팅의 어떤 쟁점하고 관련된 조세지원 혜택에 대한 핵심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이 상장 대기업, 재벌기업 회장, 특히 대한항공 칼그룹의 조양호 회장의 사망 관련해 가지고 상속세 문제가 이제 비가 되면서 상속세가 높다 낮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업승계 특히 이제 이런 관련된 상속증에서는 높다라는 얘기는 이제 실제 한계 최고세율이 이제 50%면 30억 이상부터 55%니까 웬만한 대기업 재벌은 다 30억 이상이 되는 것이죠. 기업 가치가. 그래서 이제 50%에다가 할증률 15%까지 가면 65%의 세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높다 와 낮다. 왜 대기업 가문이 가족이 승계해야 되느냐. 전문 경영이 되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논쟁이 한참 활발하게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선진국에서도 우리 한국이 높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OECD에서 한 3, 4위쯤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낮춰야만 기업의 해외 탈출도 예방하고 또 국내에서의 창업자들의 창업의 의욕도 돋굴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이 한국의 발전에 대한 철학의 문제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걸 떠나서 이번에 시간제는 그냥 가업승계와 관련된 현재 주세 혜택과 제도가 어떤지 그걸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안세채경전에 5월 29일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 밑에 부분입니다. 요 밑에 이렇게 요약을 해 있고 실제 이 내안의 내용은 전부 다 국세청에서 물론 작성한 것이지만 중소 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 상속, 승계 지원에 대한 내용이 한 50페이지가 쫙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 그런 내용인데 제가 그 내용 중에서 일부만 발췌해 가지고 여기다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업, 승계를 위한 주식의 사전 증여 이거부터 시작할 수 있죠.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가시면 이제 그때는 사실 굉장히 위기의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사전에 주식증여를 하자 뭐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세법에서는 100억 원까지의 혜택을 주겠다. 어떻게 혜택을 주냐? 기본공제를 5억을 빼고 난 나머지에 대해서 10% 내지 과표 30억까지는 10%를 해주고 그 초과에 대해서 20% 낮은세를 적용한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미리 사전에 주식 증여를 하면은 이제 이 주식 명부에 창업자 오너뿐만 아니라 자녀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가족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여기에 오너가 할 수 있는 것을 일로 이제 배당을 몰아줘가지고 차등 배당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서 증여세를 장기적으로 절세할 수가 있는 방법이 나는 것이죠. 차등 배당이. 그래서 혜택은 바로 지분 증여 후 차등 배당이 가능하다. 이런 것이 이제 숨어 있는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숨어 있는 좋은 점. 이거는 이제 컨설팅을 받아야 할 수 있지만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결론은 혜택이다. 단점은 이제 향후 상속 재산에 포함이 돼가지고 가업 상속이 적용되니까 뭐 돌아오면 타불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인데 그래도 이 차등 배당을 먼저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시죠. 나중에 상속세에 포함되더라도 가업 상속 공제가 뭐 200억, 300억, 500억 적용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여기서 적용돼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리 이제 금액을 찍어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가업 증여세의 기업 가치 중에서 물론 이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면 이렇게 이제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고 잉여금이 있는데 이 기업주들은 창업자들은 모든 그 전 재산을 여기다 회사에 때려 넣기 때문에 배당도 잘 안 받아가기 때문에 이 가치가 굉장히 커요. 또 특히 이익에 곱하기 10배 정도의 자본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15억만 이익이 나더라도 10배, 10% 곱하면 100억의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중소기업이 단기 순이익이 10억이 난다 그러면 100억 가치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나면 20억이 난다 그러면 200억, 30억이 난다 하면 300억, 50억이 난다면 500억 가치가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중에서 가업 증여를 하는 지분 증여를 100억만 증여한다고 치자고요.
100억만 지한다고 쳤을 때의 지하세는 얼마가 되느냐? 그럼 35억까지에 대해서 5억을 뺀 나머지 하면 10%를 곱합니다. 이것은 이제 35억에서 5억을 빼니까 30억이 되고 10%가 되니까 3억이 되겠죠. 3억. 플러스 나머지 이 100억 중에서 35억 초과된 65억에 대해서 20%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25% 적용하면 13억에 대해서 다 합하면 가업증여를 했을 때의 세법상 가업증여 했을 때의 세액은 16억 원이 되는 것이죠. 16억 원이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100억의 가치를 증여하는 것에 비해서 16억 원이면 16%의 실효세율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가업증여라는 어떤 세법 혜택을 취하지 않고 일반 증여라고 했을 때는 자산가치 100억 증여.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자산가치가 100억이거나 기업이라 할지라도 지분을 100억을 가업증여 방식이 아니라 그냥 증여했을 때는 그 세금이 어떻게 나냐면 1억가치 10%, 1억, 초과 4억에 대해 20%, 초과 5억에 30%, 초과 25억에 40%, 초과 75억에 50% 이렇게 하면 45.4억이 돼요. 그러니까 100억의 증여, 자산가치를 증여할 때는 45.4억, 실효세율이 45.4%의 실효세율이 부담하니까 이거에 비하면 3배쯤 되는 것이죠. 거의 36, 18, 48, 그러니까 3배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혜택이 있다는 걸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가업증여인 경우라도 100억보다 초과한 금액부터는 이런 일반 증여세 방식을 그대로 또 다시 이렇게 따라 올라갑니다. 따라 올라가서 이건 이거대로 놔두고 100억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 두 번째 일반 증여세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100억 정도로 맞추면 제일 좋겠다. 그래서 차등 배당을 하면은 이제 거의 장기적으로 그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업 승계를 위해서 미리 사전 증여를 좀 하는 것이 대단히 좋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이 기업이 이미 설립되어 있는 거에 대한 증여 말고 기업이 없는 집안에서는 그러면 뭐 그냥 완전히 다 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기업이 없는 집안들도 아예 자녀한테 신규 창업을 시키면서 자금을 현금 증여할 때도 30억 원까지에 대해서 5억을 빼는 거에 대해서 세율 10% 적용해야지 2.5억만 가능합니다. 2.5억만 내면 돼요. 이 30억을 창업자금이 아니라 그냥 주면은 여기 30억까지에 대한 세율이 이렇게 적용이 돼요. 10억까지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까지 20% 하면 10.4억이 됩니다. 그럼 일반적이면 30억 원에 대해서 10.4억을 낼 거를 신규 창업 자금 증여라고 저주택의 제한법상의 그 조건을 적용하면 2.5억밖에 안 되는 거니까 역시 4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걸 눈으로도 봤으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중소기업 주식 증여 시 대주주 38층 평가가 이제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할증 평가에 대해서 아직은 2020년까지는 적용 유예를 해주고 있다. 현 정부 같이 기업에 대한 어떤 태도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현 상태에서도 2020년까지 적용 유예하고 있다는 얘기죠. 대신에 대기업이나 상장기업은 38 할증 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중요하는 게 최고한계 세율이 50% 플러스 할증 세율 30% 이렇게 하면 결국 3월 15에서 65%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높은 세율을 내면은 기업의 경영권이 이제 아예 넘어가가지고 경영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있고, 경영권이 있으면 어떠냐. 외부의 주주를 남고 전문 경영을 쓰고 이렇게 해서 경영하라. 이런 반대 논리를 있고 해서 그런 논리가 지금 철학적 논리로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가업 상속에 대해서는 이제 네 번째로 상속이 1인 또는 공동 상속을 해도 가업 상속 공제 금액을 적용하는데 얼마를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앞에서 이제 100억 정도까지 해서 줬는데 이 선증여는 100억까지지만 나중에 상속은 이제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 달리 더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창업자가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은 200억 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200억 원 공제. 과거에 100억 증여한 것도 200억 원 여기 합산이 돼서 이렇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200원 공제되는 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동안 기업 가치가 증가했으니까 100억 증가했다 하더라도 200억 공제되니까 이거에 대한 것이 그대로 다 돼서 여기에서 낸 세금이 그대로 선납세액이 되니까 괜찮고.
창업자가 20년 이상 경영했다. 그러면 300억 공제되니까 당연히 100억을 포함하고 있고 30년 이상 경영하면 500억을 공제하고 500억을 공제하니까 500억은 공제한다는 얘기는 당기순이 50억이라는 얘기니까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당기순이 50억이 난다. 이것은 아주 그 견실하고도 대단히 성공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가업증여를 먼저 4년 증여하고 나중에 상속세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전혀 불이익이 없다. 게다가 차등배당까지 활용한다면 아주 상당히 좋은 저세 혜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권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업 상속할 때 이 상속 공제가 이게 200억, 300억, 500억까지 큰 공제를 받으려면은 창업자가 대표이사의 50% 이상이었은 기간을 재직했어야 되고 승계자는 18세 이상이면서 상속 시 2년 이상 근무했었어야 되고 상속 후 2년 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될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 정도 요건이야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요새 자녀들이 한두 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아예 경영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때는 이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를 좀 해준다면 더 좋겠지만 또 그러면 또 가업의 승계의 개념이 안 되니까 좀 혜택까지 줄 수는 없다 이런 논리가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또 철학적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고맙습니다. 안세열 대표 박인정이었습니다.